네, 오늘 2부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임명되신 거죠? 한 2, 3일 정도 됐고요.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준비를 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사실 대표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또 우리 많은 이제 국민분들께 당의 입장을 좀 많이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대변인이 있는데 네. 또 그거와는 별도로 미디어 대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미디어 대변인의 역할은 뭐예요? 이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딩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미디어 대변인, 방송 출연이나 우리 라디오 출연 이렇게 좀 미디어에 가깝게 다가가면서 당의 입장을 좀 많이 자주 찾아뵙고 전달 드린다라는 거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네. 사실상 대변인이라고 하다 보면 이제 당 대표 그리고 지도부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면서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대변인이라 하면 논평 쓰거나 방송 출연 그리고 뭐 백브리핑 이런 것들로 많이 대응을 하는데 안건이 워낙 많습니다. 요즘 또 시국도 시국이고 또 당의 상황도 그렇고 해서 기존의 대변인의 역할에다가 이제 조금 더 방송 출연에 집중을 하는 그 미디어 대변인을 좀 신설했다. 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패널 인증제 일환 아니냐? 이런 보도를 보셨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인증에 가지고 좀 이렇게 국한되기보다는 좀 네. 이제 당에서 네. 이번에는 좀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함으로써 당의 입장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조금 더 많이 전달을 드리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뭐 민주당 패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패널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패널이 국민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논리와 비슷한 보이스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민주당 패널 2명이서 편파 보도하는 약간 편파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미디어 대변인이 나가서 토론을 하면 그건 당의 그러니까 공식 입장이 되는 건데 미디어 대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의 어떤 입장과 약간 다르다 그러면 그 당에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은. 인정을 하고 못하고라는 부분보다는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민주당 패널이 나왔는데 네. 다른 이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패널과 함께 막 동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모든 시간을 하려고 열을 올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인정이 되겠습니까? 또 이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은 당의 입장을 좀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노력하자.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 대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가서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당 차원에서 그래도 인정은 한다 이렇게. 물론입니다. 어떤 분이든 이렇게 나가서 말씀하시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방송국 자체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런 거 아닌 다만, 거죠? 예,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전달드리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당 윤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 등에 나가서 해당적 발언을 했다는 게 주된 사유인데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를? 그러면 거기서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징계 결정은 일단 뭐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힘들기는 한데 사실상 당의 어떤 국민의 힘의 이름을 달고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네. 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또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많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당에서는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컨트롤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배치되는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보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네. 인증제라는 표현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겠군요. 그러면 결국은. 근데 그것은 뭐 인증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요. 얼마나 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올바르게 알려드리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다가 불허가 됐습니다. 자, 이 불허 결정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입장이 뭘까요? 당의 입장.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장동혁 대표께서 뭐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해서 어떤 지금의 사법적인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예방하는 차원이고 면회를 하는 것이 이것이 불허될 내용인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당 대표의 어떤 이런 면회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는 왜 면회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셨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당선되신 우리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좀 도의적으로 뭐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냥 인간적인 도의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이나 이런 데서 한남동 관저로 이제 막 달려갔던 44명인가요? 45명인가? 네네. 의원들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대표였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갔거든요. 그러면 그 한남동 관저로 갔던 분들도 인간적 차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러면 권영세, 권성동 두 투톱은 비인간적이었던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뭐, 네, 한 가지의 그 두 장면은- 분은 네네. 그 당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 차원과 당의 어떤 당직자 차원이 구별이 안 된다. 구분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했던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려고 했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자연인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은 그냥 도의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그 면회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가 윤 어게인이나 이런 거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럼요. 예, 그런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예. 예, 그런 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뭔가 이제 약속 이행의 측면에서 이렇게 그렇게 좀 딱딱하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인간적인 도리, 그 마음, 예,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불허가 됐고 네. 다시 그러면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찾아뵙고자 하는 그 의도, 원래의 이제 그 마음이 변치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상 불허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아하기 때문에 이게 불허를 낼 내용인가 싶어요. 그래서 뭐 또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 또 그런 이제 노력을 또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는 당분간 신청 안 한다는 얘기도 의역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어떻게 이제 그런 이제 면회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막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해석의 부분, 정치적인 영역보다는 그렇지는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해석되는 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집회를 할 계획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언론이 이걸 분석해. 왜 처음이 대구일까? 왜 대구가 처음일까요? 일단 지난주에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가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일요일에는 대구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아마 점점 이제 위로 수도권으로 치고 올라온다는 계획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당은 어쨌든 장외 집회도 불사할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원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 장외로까지 우리가 나서면서 불사하면서까지 이 부당한 특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단호하게 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면 좀 그 이해하기 쉽게 대구 집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슬로건 구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대표 구호가 뭐가 될까요? 설정이 되는 게. 이제 야당 탄압 중단하라 뭐 이런 부분들. 야당 탄압 중단. 네. 그리고 부당한 이제 부당한 이제 우리 특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그것도 있고 다른 의원들 수사는 이런 걸 두고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구속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지금 상권 분립 자체,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시스템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야당 탄압하고는 이제 뭐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의회 폭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로 결국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어떤 해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두고 상정해 두고 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야당 탄압과 야당 말살의 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논리 구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쳐서 사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내란 판결을 끌어내고 그걸 가지고 위헌정당 해산까지 해산으로 가려고 간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특검의 부당함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장외에서 투쟁을 불사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요. 네. 왜 대구냐라고 보시기보다는 현장을 지금 다 저희가 찾아간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앙당 지침이 이 대구 집회에서 윤 어게인 구호나 피켓, 깃발 활용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구호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원 보이스로 나가자라는 것이 그 이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의 메시지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이 지금 집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 당이 낼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자. 예, 이런 부분을 지침이 근데 있었던 것 솔직히 같습니다. 우리 대변인도 잘하실 거거든요. 현장 통제가 되겠어요? 솔직히? 통제가 많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네. 당의 지침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의 지침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막 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당에서는. 요런 피켓보다는 나눠드린 피켓을 듭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이걸 좀 모아가지고 윤 어게인 얘기가 지금 몇 번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당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관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라는 부분을 뭐 저도 이제 많이 듣고 현장도 가서 말씀도 듣고 당내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렇게 살리자 그 하나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민주주의 수호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하나만 너무나 제게 천착해서 그 하나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보시기보다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현장 가서 많이 만나보긴 하지만 이 청년들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의구현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은 더 넓어요. 그러니까 넓은 스펙트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어게인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처음이 대구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런 어떤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데 일부 보도나 분석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대구가 먼저일까? 두 가지 분석이 나오던데 하나는 수도권 이런 데서 먼저 하면 대중동원에 한계가 있을 것에 대한 우려. 그래서 고정 지지층이 많은 대구를 먼저 선택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 집회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벌써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네. 이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물론이죠. 뭐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도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요. 현장으로 무조건 많이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저는 장려할 일이지 예, 굉장히 좋은 전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라는 곳이 우리 또 보수의 심장으로 일컬어질 만큼 우리의 또 지지자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대구를 시작으로 한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또 수도권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또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많이 모일 거라고 자신하세요? 많이 모이면 더 감사한 일이겠지만 네, 그림이 그렇게 나오면 예쁘겠지만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3+3 여야 민생협의체가 내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갖는다고 하던데 잘 될까요?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면 이전 정부에서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됐다가 별로 가동 안 됐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게 좀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련의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화해 무드는 조성됐으나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싶은 일들이 좀 몇 가지 있었죠. 뒤통수? 여러 가지 합의 파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협의체가 3+3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무엇보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공익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사면의 이제 그런 수혜자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3명 중 한 분은 그 신용 사면을 해드려도 또 다시 빚을 지고 연체를 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피부에 와닿는 우리들의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민생 문제들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뭐 농어촌 어떤 상생 기금이나 이런 것들 지금 또 일몰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또 지역에서는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몰을 좀 연장하는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좀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그런 정책 수혜자들이 느꼈을 때 요건 지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뒤통수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뭐 독대 내용 가지고 서로 지금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누가 먼저 깬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정말 속상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독대를 장동혁 대표께서 하실 때 네.
많이 가진 사람이 양보하라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었고요. 국민 모두가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뭐 일련의 일들을 보면 뭐 나경원 법사위원회 간사의 어떤 뭐 부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대한 문제, 강윤정 대변인이 뭔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속기록에서 지운 문제 등등등. 그다음에 원내대표분들끼리 합의했던 부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파기가 된 문제 등등.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가 왜 갑자기 바뀌지? 이거 앞뒤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뒤통수 맞은 거죠. 국민의힘에서 정수 맞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용산 얘기는 좀 달라갖고 여쭤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